이영숙은 자신이 언제부터 집안에서 투명해졌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남편 한재민이 회사를 그만둔 뒤였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날 이후 집은 묘하게 변했다. 공기가 무거워졌고 시간은 느려졌으며 말은 줄어들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녀는 같은 자리에 같은 밥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재민이 좋아하는 메뉴였다. 하지만 대답은 늘 없었다. 잘 먹었다는 말도 맛있네도 없었다. 그저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식탁을 채웠다.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음식을 나르는 기계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재민은 좀 쉬어야겠다는 말을 남기고 방에 틀어박혔다. 처음엔 이해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상사와의 갈등, 성과 압박.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영숙도 알았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재민은 방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누워 있었다.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다. 유튜브를 보는 소리였다. 쉬는 건 그였지만 숨 막히는 건 영숙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장을 보러 나갔다. 집 앞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다. 아니, 알아줄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영숙은 어느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을 해도 밥을 차려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는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영숙은 거울 앞에 섰다. 거기엔 50대 중반의 여자가 있었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집 안 어디에도 그녀에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 밤 재민은 갑자기 통장을 내밀었다. 영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다. 대출이 아직 남았어. 당분간 내가 좀 벌어야겠다. 목소리는 담담했다. 사과는 없었다. 부탁도 아니었다. 마치 당연한 역할 분담을 알리듯 그는 사실만을 전달했다. 영숙은 손을 멈췄다. 거품이 묻은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다. 잔액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이렇게 적어? 그녀가 묻자 재민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그래서 일을 하라는 거잖아. 나도 지금 힘들어. 힘들다는 말. 그 말은 모든 대화를 차단하는 주문 같았다. 영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결혼 후 25년. 그녀는 전업주부로 살았다. 재민이 원했기 때문이다. 집안일도 일이야. 내가 집을 지켜줘야 내가 밖에서 일할 수 있어.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경력을 포기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였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도 비워뒀다. 하지만 이제 재민은 말했다. 당분간 내가 벌어야겠다. 영숙은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자신은 평생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면 채워 넣는 사람이었음을. 재민에게 그녀는 파트너가 아니라 보조 인력이었다.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보이지 않는 존재.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구청 게시판으로 향했다. 거기엔 여러 일자리 공고가 붙어 있었다.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전단지 배포. 50대 중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영숙은 한참을 서 있다가 한 공고를 떼어냈다. 노인복지관 정리보조구함. 하루 4시간. 주 5일. 집으로 돌아와 재민에게 말했다. 일자리 찾았어. 재민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물었다. 얼마야? 시급 10,000원. 재민은 코웃음 쳤다. 그걸로 뭘 하게?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에게 중요한 건 그녀의 노력이 아니라 금액뿐이었으니까. 영숙은 구청 게시판에서 찾은 일자리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노인복지관 정리보조. 하루 4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은 단순했다. 식당 정리, 식기 세척, 강당 청소.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 나았다. 최소한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녀를 봤다. 수고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작은 인사말이 영숙에게는 큰 위로였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영숙의 손은 떨렸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그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뿌듯함과 동시에 씁쓸함. 이 돈은 그녀가 직접 번 것이었다. 그 누구도 대신 벌어준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이 돈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집으로 가져가면 대출 상환에 쓰일 것이고 생활비로 사라질 것이었다. 집에 들어가기 전 영숙은 슈퍼에 들렀다. 그녀는 작은 케이크 하나를 샀다. 딸기가 올라간 작은 케이크. 자신을 위한 첫 월급 기념. 하지만 집 앞에서 그녀는 케이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재민에게 보일 수 없었다. 그가 뭐라고 할지 뻔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재민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월급 나왔어? 영숙은 통장을 내밀었다. 재민은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걸로는 택도 없네. 그 순간 영숙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꺼져버렸다. 기쁨이 아니라 기대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가방에서 케이크를 꺼내 혼자 먹었다. 촛불도 없었고 축하도 없었다. 그저 달콤한 맛만이 입안에 남았다. 영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케이크를 다 먹고 빈 상자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더 벌기 위해 영숙은 물류일을 시작했다. 복지관 일이 끝나면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물류센터에서 일했다. 상자를 나르고 분류하고 포장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영숙은 멈출 수 없었다. 재민은 매달 통장을 확인하며 말했다. 이 정도면 되겠네. 조금만 더 하면 대출 다 갚을 수 있어. 허리는 점점 굽었고 손목은 밤마다 쑤셨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욱신거렸다. 영숙은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물류센터에서였다. 상자를 들어 올리려던 순간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병원에서 들은 말은 간단했다. 허리 디스크입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 고생합니다. 최소 석 달은 쉬셔야 해요. 의사는 진지했다. 하지만 영숙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석 달을 쉬라고? 그럼 그 사이 돈은 누가 버나요? 집으로 돌아와 재민에게 말했다. 병원에서 석 달 쉬래. 재민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물었다. 그럼 이번 달은 얼마나 비는 거야? 그 질문이 모든 걸 끝냈다. 영숙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재민에게 그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돈을 버는 도구였다. 아프든 말든 쓰러지든 말든 중요한 건 그녀가 얼마를 벌어오느냐였다. 영숙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25년. 그녀는 이 사람과 25년을 살았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녀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영숙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영숙은 그날 밤 짐을 쌌다. 울지 않았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옷과 몇 가지 물건을 가방에 넣었다. 많지 않았다. 25년을 살았지만 그녀의 이름으로 된 것은 거의 없었다. 옷 몇 벌, 화장품 몇 개,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하나. 거실로 나오자 재민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가방을 든 영숙을 보며 비웃었다. 뭐 하는 거야? 영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나가요. 어디로? 어디든. 재민은 코웃음 쳤다. 내가 나가서 뭐 하게?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잖아.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할 생각이었으니까.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재민이 뒤에서 소리쳤다. 후회할 거야.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영숙은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다. 후회? 이미 25년을 후회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후회가 더 있겠어. 그녀는 고시원을 얻었다. 작은 방. 창문도 없고 책상 하나와 침대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곳은 온전히 그녀의 공간이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투명하게 만들지 않았다.
영숙은 처음으로 안도했다. 숨을 쉴 수 있었다. 영숙은 작은 수선 공방에 들어갔다. 월세도 간판도 없는 공간이었다. 공방 주인은 70대 할머니였다. 손만 잘 쓰면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느질 못하는데 당신은 할 줄 알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운 바느질. 결혼 후에도 가족 옷을 수선했었다. 일은 단순했다. 옷 기장 줄이기, 단추 달기, 지퍼 교체. 하지만 손님은 그녀의 손을 믿었다. 어머니 손은 다르네요. 정말 깔끔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40년을 처음으로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존재를 인정받는 감각이었다. 공방은 점점 바빠졌다. 입소문이 났다. 거기 가면 정말 잘해줘요. 영숙은 하루 종일 바느질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했다. 누군가 그녀를 필요로 했고 그녀의 손길을 기다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다. 이제 나도 나이가 있으니 이 공방 당신이 맡아요. 영숙은 놀랐다. 제가요? 그럼 누가 해요? 당신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 영숙은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를 인정해줬다. 능력으로 존재로. 1년 후 재민에게 연락이 왔다. 다시 얘기 좀 하자. 영숙은 공방에서 일하다 말고 전화를 스피커로 켜둔 채 말했다. 지금은 바빠요. 제 시간은 이제 제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손님이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이 옷 정말 새 것 같아요. 영숙은 환하게 웃었다. 누군가의 인생을 떠받치느라 한 번도 웃지 못했던 얼굴로. 재민은 몇 번 더 전화했다. 문자도 보냈다. 집이 엉망이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영숙은 그 문자를 읽고 피식 웃었다. 1년 전에 자신이었다면 미안해하며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당신 집이니까 당신이 치우세요. 일주일 후 재민이 공방 앞에 나타났다. 영숙은 손님의 치마단을 접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재민이 들어섰다. 이게 뭐야? 여기서 이런 거 하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영숙은 바느질 손을 멈추지 않았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집에 돌아와야지. 이제 장난도 그만하고. 재민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영숙은 실을 끊고 고개를 들었다.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여기서 제 삶을 삽니다. 재민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화났다는 거.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 영숙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1년 전이라면 그 말에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보였다. 그가 미안해하는 건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불편해진 자신의 생활 때문이라는 것을. 당신이 잘못한 게 뭔데요? 영숙이 물었다. 재민은 당황했다. 그게 너한테 좀 무리하게 일하라고 한 것? 그것뿐인가요? 재민은 짜증을 냈다. 야, 나도 힘들었어. 회사에서 잘렸는데 어떡하라고. 그래도 25년을 같이 살았잖아. 맞아요. 25년을 살았죠. 하지만 당신은 저를 단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당신한테 밥 해주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돈 벌어오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아팠을 때도 쓰러졌을 때도 당신은 물었죠. 이번 달은 얼마나 버냐고. 재민은 말문이 막혔다. 영숙은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다. 이제 집에 가세요. 저는 바쁘니까요. 재민이 소리쳤다. 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영숙은 손을 멈추고 그를 똑바로 봤다.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죠. 제가 괜찮은지. 재민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박차고 나갔다. 영숙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드디어 했으니까. 그날 저녁 영숙은 공방 문을 닫고 거울을 봤다. 거기엔 50대 중반의 여자가 있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달랐다.
눈에 생기가 돌았고 어깨는 펴져 있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산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재민이었다. 영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를 보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우린 이제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이영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진짜 삶은 이제 시작되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영숙 같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영숙처럼 투명해진 기분으로 살고 있진 않나요?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존재를 지우고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 이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를 떠받치는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숙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영숙처럼 우리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